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역사회에 있는 약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약이란 질병이나 부상, 기타 신체 이상을 치료 또는 완화하기 위해 먹거나 바르거나 직접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여하는 물질을 통틀어서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약국은 어떤 곳일까요? 약국이란 약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파는 곳을 말합니다. 처방에 의하여 약을 지어주는 병원의 한 부서를 약국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약국 가본 적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이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즉 처방전이 없어도 개개인이 아무 때나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약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일반 의약품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반창고가 있습니다. 반창고는 병균이나 오염물로부터 딱지와 상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치료 과정에 방해를 덜 받게 됩니다. 드레싱 중 일부는 소독제적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제입니다. 소화제란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물입니다. 소화효소제, 위장관 운동촉진제, 가스제거제, 제산제, 이담제 등의 종류가 있는데요. 소화제 하나에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약품의 성분을 하나로 만드는 복합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감기약입니다. 감기약은 감기의 일반적인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처방해 놓은 약을 말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용하는 사람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물약형과 캡슐형, 알약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어본 적 있죠? 다음으로 연고입니다. 연고는 유분과 수분을 섞어 반고체로 만든 약물을 말합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크림, 겔로션, 경고 등이 있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피부에 쉽게 바를 수 있고 정착이 잘 되어 피부의 상처나 질환을 치료할 때 자주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열제입니다. 해열제는 체온이 발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열을 내리는 데 쓰이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주로 감기로 인한 발열 등의 휴유증을 치료할 때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스란 직포에 약물을 붙여 만든 외용 첩부제로 진통, 국소마취 성분이 있는 약을 피부를 통해 흡수케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의약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의약품이란 의약품의 한 분류로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정보가 적힌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약사에게 구매가 가능한 약을 전문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약의 종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마취제는 몸의 지각, 감각을 마비시키고 의식을 상실시켜 힘줄의 긴장과 반사를 제거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염제는 염증을 치료하고 방지하는 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제는 비타민을 주 성분으로 하고 몸의 중요한 기능을 하게 해주는 영양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화제는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약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통제는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항생제는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시키거나 사멸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해열제는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낮출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이렇게 약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일반 의약품 구입 및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때 약사에게 묻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전 약사에게 약의 설명을 듣거나 반드시 의약 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약 복용 시기는 언제인지, 약 복용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 먹습니다. 가끔 맛이 나는 약이 있는데요. 너무 맛있다고 많은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약을 복용할 때는 물과 함께 먹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전문 의약품 구입 및 복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전문 의약품을 구입할 때 병원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갑니다. 약사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세 번째, 약사가 약을 주면 복용법을 잘 듣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과 복용하는 방법을 잘 듣습니다. 네 번째, 약값을 계산하고 약 봉투에 약을 담아갑니다. 그리고 약 봉투에 적힌 대로 약을 잘 복용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약국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픈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머리가 아픈지, 소화가 안 되는지, 열이 있는지 등 내 몸에서 아픈 곳을 먼저 확인하고 약을 구입합니다. 두 번째, 약사에게 문의합니다. 약에 대해 정확히 모를 경우 자신의 증상을 약사에게 말하여 정확한 약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약을 과다 복용하지 않습니다. 의약 설명서를 보고 약을 복용합니다.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약국을 이용해 봅시다. 첫 번째,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구입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반창고, 밴드와 파스를 구입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C를 구입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역사회에 있는 약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약국을 방문하고 바르게 이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